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영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월부터 코로나 쇄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의 외국인 입국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입국 규제를 풀겠다는 연설을 하며 사용한 용어가 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대로 미즈기화 대책을 강화했다. 오는 6월에는 원활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미즈기화를 완화하겠다. 미즈기화는 적이 상륙하기 전 바다에서 섬멸한다는 일본의 군사작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섬나라 일본이 그간 외국인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일본의 외국인 입국 금지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미즈기화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자신은 전후 첫 금융계 출신 총리라면서 최근 총리 중에서는 가장 경제와 금융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는 앞으로도 힘차게 성장을 계속할 것이니 안심하고 일본에 투자하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영국은 일본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군사협력, 러시아 견제와 같은 외교적인 이슈에만 몰두했는데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역시 실효성은 없는 쇼맨십만 보여주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후쿠시마산 팝콘을 시식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버섯과 일부 수산물 등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2011년 이후 취해왔던 일본 식품 23개 품목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존슨 총리가 기시다에게 깜짝 선물을 하나 준 셈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 정책이지 후쿠시마산 식품이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영국 국민들은 방사능 범벅인 후쿠시마 식품 규제 해제 조치를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특히 그간 영국의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주변 방사능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며 집요하게 일본의 폐해를 전 세계에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영국 엑서터대 그린피스 연구소와 우크라이나 농업방사선학연구소 공동연구진은 체르노빌 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이반키프 지역 정착지 13곳에서 2011년부터 9년간 밭에서 재배한 곡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표본의 약 45%에서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스트론튬 90의 농도가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지어 사고 현장에서 약 50km가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런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영국 엑세터대 연구진은 이런 상황이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일본과 달리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측에서 조사 결과를 숨김없이 밝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직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자 시선은 다시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느니 후쿠시마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전수조사를 폐지하겠다느니 하는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과는 너무나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방사능 돼지 보도 역시 영국 언론사가 집중 조명했던 내용입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일본 과학자들이 후쿠시마현에서 방사능 동물이 미치는 영향을 오랜 기간 조사해 발표했는데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사는 야생 돼지와 버려진 농장에서 탈출한 돼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방사능 성분인 세슘 농도가 안전 기준치보다 300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오염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자 버려진 농장에서 가축용 돼지와 야생 멧돼지 간 교배가 진행돼 하이브리드 종이 태어난 것을 밝혀낸 것도 영국입니다. 심지어 방사선에 피폭된 야생 돼지가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이 보도가 나간 직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 주민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팝콘을 먹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안위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마셨던 공무원이 실종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5월 소노다 야스히로 내각 정무차관은 기자들 앞에서 손을 벌벌 떨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5, 6호기에서 나온 저농도 오염수를 처리한 물을 마셨습니다. 당시 영국의 한 핵 전문가는 소노다 차관의 행동을 두고 완전히 멍청한 짓이라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노다 차관의 근황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SNS 활동은 중지된 상태이며 근황을 알 수 없게 되자 실종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앞서 TV 프로그램에서 원전 피해 풍문을 불식하기 위해 후쿠시마산 아스파라거스, 버섯, 토마토, 완두콩 등을 시식하던 일본의 한 캐스터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노다 차관이 병에 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네티즌들은 후쿠시마산 팝콘과 과자를 먹은 보리스 총리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존슨 영국 총리의 후쿠시마 식품 수출 규제 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 총리가 저런 쇼맨십을 보인 이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제재에 적극 동참하자 러시아는 기시다 일본 총리 등 일본 정부 인사와 의원, 언론인 등 63명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보복했습니다. 이런 일본에 대해 영국이 적극 호응하자 러시아는 영국에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푸틴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러시아의 언론인 키셀료프가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핵미사일 한 방이면 영국은 방사능으로 뒤덮인 쓰나미에 휩쓸리게 된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 강도의 수천 배에 달하는 미사일이 떨어지면 최대 500m 쓰나미가 닥칠 것이다. 이것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최근 핵미사일로 크렘린을 위협했다는 러시아 언론의 가짜뉴스가 나온 직후 나온 러시아 측의 위협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핵 위협까지 하자 다급해진 영국은 120년 전 맺었던 영일 동맹 관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시작과 함께 1902년 체결된 영일 동맹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3년 폐기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당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은 이유도 러시아 견제였습니다. 이번 존슨, 기시다 회담에서 영국과 일본은 원활화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 군인이 상대국에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받고 무기와 탄약을 쉽게 반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합동 군사훈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언제든 대규모 군대의 상대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날 일본 신문들은 일제히 존슨 총리가 영일 안보 협력 확대에 의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해달라고 화답했습니다. 러시아인 약 140명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하고 수출 금지 대상에 군사단체 약 70개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언제까지 총리 자리에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존슨이 이끄는 정당의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존슨의 보수당은 거점 지역을 노동당에 뺏기면서 사실상 대패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와 바넷은 1964년 이후 보수당의 표밭이었는데 존슨 총리는 보수당이 50여 년 유지해온 표밭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존슨 총리의 방역 규정 위반 스캔들인 파티게이트와 에너지 요금을 비롯한 물가 급등에 따른 생계비 문제 등으로 실망한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을 신경 써도 모자랄 판에 후쿠시마산 팝콘이나 먹으며 일본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은 존슨 총리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국민들은 일본에서 넘어오는 후쿠시마산 방사능과 러시아의 핵 위협까지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